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밤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24K를 넘었다가 이제 23.6K까지 내려오면서 변동성이 점점 확대가 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에 특이사항으로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요. 그 뒤에 제가 영상을 나눠가지고 코인들이 좋은 거, 제가 좋아하는 코인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런 코인들을 이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코인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갈지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 지금 이 매수벽이 지금 밤 사이에 23.4K에서 22.3K로 내려왔다. 이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매수벽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계속 먼저 선행해가지고 올랐던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내려왔다라는 거는 하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지를 하고 비트코인 가격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제 가지고 와봤고요. 또 다른 특이사항으로는 지금 이제 갈색 고래나 보라고래, 그 다음에 이제 빨간 고래가 밤사이 일부 매도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리테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개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녹색이 굉장히 큰 폭의 이제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 이게 지금 끊이지 않고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래는 일부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 개인 같은 경우는 일부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지금 매수벽 같은 경우는 이제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밤 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23.6K로 한 번에 훅 빠진 적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매크로나 비트코인의 악재나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바이낸스에서 호주 관련되어 있는 리테일 트레이더들 중에 잘못 분류되어 있는 사람들 거를 포지션을 강제로 바로 정리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롱이나 숏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 청산시키다 보니까 그게 시장에 덤핑이 돼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바이낸스에서 이 강제 청산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일부 가격 하락을 유발을 했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특이사항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 지금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바이낸스를 둘러싼 이제 미국 관련돼 있는 동맹국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SEC에서 추가로 이제 보이저를 인수할 때 그 인수하는 것들에서도 제재를 하는 만큼 여전히 지금 미국에서는 이 바이낸스에 제재를 계속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댓글에서 제가 이제 본 것 중에 이제 SEC가 이런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는 거가 크립토를 전부 이제 날리려고 하는 거다,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에선 동의하지 않고요. 지금 SEC가 규제하는 거는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월가나 제대로 된 이제 돈이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대로 된 정비에 의한 규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크립토에 지나고 나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나 이런 중국계 를 견제하기 위한 견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규제가 모두 다가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나눠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는 구분해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뷰를 가지고 있고요. 제가 크립토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립토가 향후 계속 발전해 나가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져갈 거라는 거는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 시장이 줄어드는 곳에 제가 뭐하러 투자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굉장히 많은 자산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커리어도 이곳에서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이제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지금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고점을 계속 건드렸지만 올라가지 못하면서 이제 계속 박스권을 건드리면서 위아래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서 보통 차트를 볼 때 이제 여길 깨고 내려갔을 때는 그 뒤에 저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같은 경우는 트위터에서 MAC D라는 분 걸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중요한 게 테이커, 바이낸스의 레티오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커 테이커가 뭐 주식이나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오더북 관련돼서, 테이커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 혹은 파는 사람을 테이커라고 하고요. 메이커 같은 경우는 오더북에 이제 그 물건 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매수 매도랑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뭐 테이커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를 한다,
그러니까 매수의 힘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테이커를 가지고 이제 보는 그런 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테이커가 줄어들게 되면은 매수하는 힘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좀 약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강력한 상승보다는 뭔가 향후에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본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주식이나 코인을 할 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주로 보는 거고요. 그런 상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지표로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울 게 뭐냐면 이 테이커 볼륨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이제 가격이 올라갔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 메이커, 그러니까 테이커 부분보다는 메이커 부분이 이제 셌을 때는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메이커 부분이 좀 더 세지고 테이커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뷰고요. 하지만 이런 뷰는 이제 하락장에서는 맞을 수 있는데 상승하는 곳에서는 이 메이커 테이커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도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유연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좀 잠잠해지고 있지만 지금 이제 테이커보다는 메이커가 힘이 세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있을 수 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이제 하락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면서 매수 매도를 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코인들에 대해서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이 코인들은 뭐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것 이외에도 더 많은 코인들을 가지고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께 이건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이 아니고 절대로 이제 non finance advice라는 거를 먼저 전제를 하고, 그러니까 매수 매도는 여러분들 본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는 거 저는 인사이트를 공유한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미나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2번 정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0.7불일 때 언급을 했는데 이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제가 잘 맞췄다라기보다는 이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 사야 이제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꼭 이 부분에 돌아왔을 때 이제 매수 매도를 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싸게 사면 무조건 좋은 건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때 언급을 했고, 장도 좋았고 이때는 뭐 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제 1.2불까지 올라갔고 그런 이제 가격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실제로 제가 미나 같은 경우는 GK 내러티브가 하나의 굉장히 큰 축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GK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 메인넷에서 하나를 저는 들고 있고 싶었고요. 그 측면에서 이제 미나 프로토콜을 선택을 했고, 이 GK 내러티브는 메인넷 말고도 이더리움에 이제 GK EVM 내러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코인들을 저희가 이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 GK 내러티브의 메인넷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옵티미즘에 대해서 제가 0.9불이나 1불일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상승을 굉장히 큰 폭의 가격 상승을 했고,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가총액 같은 경우는 이제 7천억 정도 되죠. 7천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레이어 2 메타다. 제가 이 메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레이어 2 메타가 하나의 큰 축이 될 거고 옵티미즘이 그 축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하면서 제가 추천을 드렸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잘 가고 있고, 앞으로 향후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제가 1년 동안 모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건 이제 풀리는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나눠서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옵티미즘 같은 경우는 어제 또 호재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레이어 2에 이제 본인들이 뭐 프로토콜을 만드는데 그걸 이제 옵티미즘 베이스로 만든다고 해요. 코인베이스 토큰은 없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는. 근데 레이어 2를 만드는데 이제 옵티미즘 베이스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호재가 돼서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그만큼 옵티미즘이 좋다는 거예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을 단순히 지금 웹2죠. 어떻게 보면 거래소는 웹2의 경험인데 이런 경험이 아니라 정말로 코인베이스는 이제 웹3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스탁 서비스나 그 다음에 이제 옵티미즘의 레이어 2 같은 경우도 강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제 웹3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용하는 게 옵티미즘을 이용해서 넘어간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 상승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라인 링크인데요. 라인 링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이제 143이어서 뭐 사는데 매수 매도 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는 코인이고요. 지금 하지만 2018년도에 나왔던 라인 링크 코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보여줘야 되는 퍼포먼스를 다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불신이 있지만, 제가 처음 나왔을 때도 이제 30에서 50불에 한번 이야기를 언급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해서 뭐 300불 넘게 올라갔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포먼스를 보이지 못했고 이제 다시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로드맵들을 새롭게 발표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고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클레이가 이제 올라갔을 때 이제 제로 리저브를 선택을 해가지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비슷한 코인이 무엇이 있나를 봤을 때 그게 이제 라인링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레이어 1입니다. 라인링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인링크는 지금 공부를 끝냈는데 제가 별도로 여러분들한테 이 라인링크에 대해서 소개를 아예 그냥 한 영상으로 해드려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라인링크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결제 분야죠. 결제 분야에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잘 모르지만 결제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트랜잭션 볼륨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것 이후에 2023년도에는 라이트코인의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반감기에 어떤 댓글에서 라이트코인 반감기에 상승을 안 했다고 했는데 차트를 한번 보세요.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반감기에 메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눈여겨봐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다만 라이트코인은 가격 상승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이제 상위 16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함에 있어서 무슨 뭐 10배, 20배로 기다려야 되는 코인은 아니고요. 메이저 코인이기 때문에 그 이제 시총에 맞게 어울리게 올라가고 있고 또 거기에 이제 테마에 맞춰가지고 올라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 부분은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제가 폴리곤을 좋아하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저는 폴리곤을 그러니까 루나 생태계가 망하고 나서 제가 추천드렸던 코인들 지금 안내를 드리는 건데 루나가 망하고 크립토가 멸망을 했을 때 제가 어떤 코인이 좋은가를 서치했을 때 가장 눈에 들어왔던 코인이었고요. 제 영상 중에 이제 폴리곤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폴리곤 같은 경우는 제가 0.4불일 때 추천을 드렸었어요. 추천이라기보다는 제가 영상을 찍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0.4불일 때 영상을 찍었고 지금은 이제 계속 올라가지고 이제 1.5까지 올랐다가 1.3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레이어 2 메타를 먹으면서 동시에 이제 GK 메타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레이어 2보다도 더 열심히 개발을 해요. 실제로 엄청나게 개발을 하고 있고 폴리곤이 지금 이게 베이스가 인도 애들이거든요. 인도 애들이 컴퓨터 굉장히 잘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폴리곤은 유난히 더 엄청나게 잘하고 있고 거기에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실제로 커밋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레이어 2에 있는 것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일단 코인이 발전을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루나가 망하고 그 뒤에 이제 어떤 코인들을 봐야 되는가 공부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제가 픽했던 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루나 전에도 추천을 드렸던 코인들은 거의 루나 관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전부 다 루나가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거는 뭐 오랫동안 홀딩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용돈벌이 할 수 있는 뭐 메타가 있다. 이 패깅 메타라고 하잖아요. 패깅 메타라고 해가지고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건 한 두 번 정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저는 실제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저점이 다가오면은 조금씩 모았다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뭐 20, 30%라도 한 달에 먹으면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은 그 지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영상으로 남길 거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그렇게 이용을 할 거다.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판다. 이 패깅 메타 정말 전무후무한 메타기 때문에 저는 이걸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폴리곤 안내를 드렸을 때 이어서 아스트로포트라고 해서 루나2가 나왔을 때 이제 루나2가 나왔죠. 루나2가 나왔을 때 아스트로포트가 굉장히 저평가다라고 하면서 더불어서 설명을 드렸던 게 이 TPT. TPT는 두 번 안내를 드렸어요. 테라포커 토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ICO를 할 때 소개를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가격이 20배 정도 상승을 했고 그뒤 쭉 빠졌을 때 이제 0.01이 왔을 때 제가 이제 이거 좋다. 지금이 좋은 지점이다라고 소개를 드렸고 그때 이후로 또 이제 두세 배 정도 올라가지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와서 지금 다시 이제 그 자리에 왔거든요. 저는 이제 테라포커 같은 경우는 가격 상승에서도 좋다고 보지만 일단은 디파이 메타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어요. 디파이 메타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저한테 돈을 떨어져주는 코인인데 이 디파이 메타에서 중요한 거는 이 가격이 일정 정도 유지가 돼야 제가 이제 버는 돈이 결정이 되는데 이 테라포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지금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개발진들이 열심히 해요. 보면은 루나2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있어 보이는 것들 다 사라지면서 개발 안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거의 유일하게 뭘 한다고 계속 안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 캐시 게임뿐만이 아니고 조만간 토너먼트 게임을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호재가 앞에 있어서 저는 이걸 지금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디파이 메타로 계속 이제 받아먹고 있는데 어쨌든간 이 부분을 저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어떤 코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수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를 드렸고요. 향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좋은 코인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